이가 없게 된다면 양옆의 치아들이 그 없는 부위로 쓰러지게 되거나 반대편에 있는 이들이 내려오거나 올라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안쪽에 신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뽑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거의 한 80~90% 됩니다. 틀니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있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 입에 맞는 임플란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최창수 치과의 대표원장 최홍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발표는 임플란트가 일단은 무엇인지,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해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그리고 또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임플란트란 무엇일까요? 자연치의 모습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인공 구조물이며, 치아가 결손된 부위에 치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뿌리 역할을 하는 인공 치근과, 그리고 그 음식을 씹을 수 있는 크라운, 그리고 그 인공 치근과 크라운을 연결하는 지대주의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물입니다. 아시다시피 임플란트는 수명이 길고 반영구적이며 저장력하는 힘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서 비경제적이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임플란트 종류가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틀니와 임플란트에 65세 이상 건강보험 자격자 환자분들에게 의료급여로 보험 틀니와 보험 임플란트가 적용이 되게 되었는데요. 임플란트의 경우 평생 65세 이상으로 2개까지 가능하며, 이는 완전히 이가 하나도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라도 있는 곳에서 2개를 심었을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비용 자체는 전체 금액에 나라에서 정한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긴 한데, 전체 내는 금액의 30%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관련해서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처음 병원에 오시게 되면 하시는 질문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고, 그에 대한 답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가 빠져서 오셨거나 아니면 이가 많이 흔들려서 오셨을 경우에 이를 빼고 나면 꼭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 이가 없는 채로 지내면 안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가 없게 된다면 그 없는 부위를 통해서 양옆의 치아들이 그 없는 부위로 쓰러지게 되거나 반대편에 있는 이들이 내려오거나 올라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위아래로 씹는 힘 자체가 잘 물리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하게 돼서 소화장애나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가 없는 부위에 꼭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수술이 너무 겁이 나신다거나 아니면 나는 도저히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양옆의 치아를 이용해서 하는 브릿지라고 하는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브릿지라고 하는 거는 그림에서 보시다가 와 같이 이가 없는 부위에 양옆의 치아를 삭제를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요. 양옆의 치아를 지지대로 삼아서 발치한 부위에 가공 치아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시술입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쉽게 일단은 접근을 하실 수 있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임플란트보다는 아무래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브릿지를 비교를 하게 되면 치료 기간 자체는 브릿지가 확실히 짧게 되지만 저장력이나 수명 같은 경우에서는 임플란트가 그 브릿지라는 치료보다는 월등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 그리고 치아 남아있는 뼈 상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임플란트로 치료를 할지 브릿지로 치료할지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가 전부 다 흔들리는데 그러면 다 빼고 다 틀니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있으십니다. 일단 이가 전부 다 흔들린다고 하는 거는 우리 옛날 말로 풍치라고 하는 그 치주염이 발생을 한 경우인데, 치주염이 발생한 경우라도 모든 이들이 다 흔들리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조금 뿌리가 좀 더 긴 치아, 그리고 잇몸 치료나 스케일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치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위들을 치과에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고
살릴 수 있는 치아들은 살리고 못 살리는 치아들은 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해서 이제 살릴 수 있는 치아들을 살려서 뭐 틀니를 하든 임플란트를 하든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가 이제 흔들리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래쪽에 틀니를 사용하시고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가 흔들려서 오신 분이 있으신데 뭐 다른 치과나 아니면 환자분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빼게 되면 틀니를 또 새로 맞춰야 된다거나 그런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잇몸 치료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염증들을 끌어내고 해당 부위에 이제 뼈 이식을 해서 치아를 살려서 쓸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한 5, 6년 정도 더 쓸 수 있게 환자분을 이제 도와드린 경우가 있어서 치과에 꼭 내원하셔서 이 치아들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자세하게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치료를 한다고 결정을 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안 아프냐고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그냥 치료를 하게 되면 뭐 마취 없이 하게 되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 건데 마취를 적절하게 충분히 한다고 하면 사실상의 통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취를 하게 되면 주사 바늘이 들어가고 그때 통증이 살짝 발생을 하는데 그때 말고는 통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음식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쭤보시는데 아무래도 좀 뜨겁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은 그 수술한 부위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딱딱하거나 끈적한 음식들은 임플란트가 뼈랑 융합이 되는데도 방해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저희 병원에서 드리는 이제 주의사항들인데요. 뭐 꺼즈를 2시간 동안 문다거나 아니면 피나 침 같은 것들을 삼킨다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고 여기 보시면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들은 피하는 게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 혈압약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약들, 당뇨약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런 분들도 이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혈압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피가 잘 안 멈출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2차적으로 회복이 잘 안 돼서 잇몸 회복이 잘 안 돼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숙련된 의사에게 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피가 최대한 덜 나게 하는 수술을 한다거나 수술 시간을 짧게 한다는 등 그런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숙련된 치과의사에게 오셔서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중에 이제 자기가 담배를 하루에 뭐 1갑을 핀다, 반갑을 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담배를 피는데 수술하고 나서 아니면 하기 전에도 담배를 계속 피워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사실 흡연이라고 하는 거는 임플란트가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니코틴이나 그런 타르 같은 성분들이 뼈와 임플란트가 융합이 되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성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흡연을 하기 위해서 담배를 이제 빨아당기게 되게 되면 이제 멈췄던 지혈 부위가 다시 음압이 걸리게 되면서 다시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코 옆에 있는 공기주머니를 올리는 그런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 치조골 이식술 같은 것들을 하였을 때 그런 음압에 의해서 그런 치조골 이식술을 한 뼈들이 터질 수도 있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의 경우 수술 전에는 사실 뭐 거기까지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수술하고 나서 최소한 1달 정도는 담배를 아예 안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저희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오셔서 하는 말이 내가 다른 병원에서 잇몸이 약하다는데 여기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잇몸이 약하다고 하는 거는 잇몸 자체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가 많이 없다는 거를 이제 환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길이의 뼈가 필요한데 그 정도의 길이의 뼈가 없다고 하면 고정이 잘 안 될 거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설명을 하고 계신데 사실
뼈가 많이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 2, 3mm 정도의 뼈만 있다고 하면 임플란트는 뼈 이식을 통해서 충분히 심을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들에게 오셔서 정확하게 CT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쪽과 아래쪽에 뼈가 많이 없어서 다른 치과에서 잇몸이 약하다고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병원으로 오신 환자분인데요. 실제로도 뼈가 많이 없긴 했지만 임플란트를 심기에는 아래쪽에 어느 정도의 뼈는 충분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과 상의해서 CT를 찍고 이제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임플란트 수술 계획을 잡았고요.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위쪽에 노출된 부분은 이렇게 인공뼈를 통해서 뼈 이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뼈가 잘 빠져나가지 않게 막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이렇게 실로 꼬매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한 달 정도 시간만 있게 되면 내 원래 뼈와 인공뼈들은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그 기간 동안 임플란트도 고정이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성공을 해서 지금 환자분은 식사를 잘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뼈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임플란트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뼈가 많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코 옆에는 빈 공간인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그게 상악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악동을 이 뼈를 삭제하는 것과 함께 위로 들어 올리는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 들어 올린 공간에는 저희가 원하는 양만큼 얼마든지 뼈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상악동을 거상을 하고 뼈 이식을 통해서 수술을 했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잇몸이 약하다고 뼈가 많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틀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임플란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무조건 뼈 이식을 해야 되냐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주변에 뼈만 충분히 있다고 하면 사실상 뼈 이식은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뼈가 충분히 있어야지 임플란트가 뼈랑 고정이 되고 내가 씹는 힘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뼈가 어느 정도 많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뼈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뼈 이식을 해야 되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 해도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를 빼고 나서 바로 할 수 있냐 아니면 얼마나 있다가 수술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를 빼고 나면 무조건 6개월 있다가 잇몸뼈가 다 자라고 나서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임플란트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 해서 이를 빼고 나서 그 주변에 뼈만 충분히 있다고 하면 이를 뽑는 것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가 흔들려서 오셨었는데 이를 빼고 났어도 밑에 뼈가 충분히 있는 것들을 CT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빼는 날과 이를 빼면서 같이 동시에 임플란트를 환자분과 심기로 계획을 세우고 여기 뒤에 있는 이를 빼고 그 뺀 부분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실로 꼬맸고요. 사실상 주변에 뼈만 충분히 있다고 하면 뼈 이식 없이 이를 뺀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를 빼고 나서 임플란트를 할 동안 2, 3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만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치료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편한 시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틀니를 쓰시는 분들 중에 틀니가 옛날에는 잘 맞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잘 빠진다. 밥 먹다가도 떨어지고 말하다가도 떨어지고 하품하다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물론 내 이랑 잇몸에 잘 맞춰서 딱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노화에 의해서도 자연적으로 뼈가 1mm씩, 1년에 1mm씩 줄어들게 되는데 틀니라는 그 단단한 플라스틱이 이제 저장력을 가해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뼈들은 그것을 이제 버티지 못하고 뼈가 원래 노화에 의해서 녹는 것보다 더 빨리 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나서 1, 2년만 있어도 잘 안 맞고 헐거워지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상처도 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셔가지고 안쪽에
덧대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덧대서 쓰신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임플란트를 하신다든지 틀니를 새로 하신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틀니라는 것들의 이제 단점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임플란트 유지 틀니라는 것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임플란트를 다 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 다 심는 게 아니라 2개나 4개 정도 심어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그 위에 틀니가 안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임플란트 구조물들은 사실상 힘을 받더라도 금속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 거죠. 위치나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유지력이 훨씬 좋고 틀니에 비해서, 그냥 일반 틀니에 비해서도 잘 빠지지 않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냥 틀니는 수술이 없이 바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임플란트 유지 틀니라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부담감이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틀니와 임플란트는 뭐가 다르냐? 이런 것들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꼈다 뺐다를 할 수 있냐, 본인이 스스로, 그 차이입니다. 틀니의 경우는 환자분이 직접 밥 먹고 빼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빼고, 그런 식으로 꼈다 뺐다가 내 스스로 가능한데, 임플란트는 치과에 오셔서 나사를 이용해서 그 돌리는 드라이버들을 이용해서 빼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임플란트가 빠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뼈가 녹아서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이제 빠지는 건데, 아무래도 꼈다 뺐다가 하지 않고 고정력이 임플란트는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씹을 때도 힘도 좋고, 틀니에 비해서 이제 음식도 잘 씹을 수 있고 유지력도 좋고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자연치와 같이 같은 음식을 씹는 힘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비용이 비싸게 느껴지긴 하지만, 틀니의 경우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점검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기간을 따지게 되면 뭐 10년, 20년을 기간을 따져서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임플란트가 관리만 잘 된다고 하면 좀 더 경제적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틀니 대신에 전체 임플란트들을 많이 권해드리고 추세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위험하지 않냐고 이제 보호자분들, 따님분들, 아드님분들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플란트 수술 자체는 하나를 하든 2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사실 위험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피가 난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차피 1개를 하나 10개를 하나 똑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붓기도 적고 많이 안 아프고 피도 덜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술 시간들을 줄일 수 있느냐, 얼만큼 이 의사가 임플란트를 많이 해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임플란트가 뭐 하나에 3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엄청 싸게 광고를 하는 곳들도 많고 한데, 어떻게 보면 실력이 없을 의사가 있을 수도 있고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막 그냥 저렴하니까 막 1~2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알아보고 이 치과가 임플란트를 얼만큼 많이 했는지, 이 의사분이 얼만큼 책임감 있게 한 자리에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치과를 판단하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틀니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전체 임플란트들이 예전에 나왔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가 없는 개수만큼, 뭐 위에 같은 경우는 14개, 12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임플란트를 해야 됐다면, 요즘에는 임플란트 그 기술 자체가 너무 좋아져서 4개나 6개 정도의 임플란트만 하더라도 전체 치아를 다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풀아치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틀니 같은 것들이 이제 떨어지는 것들 때문에 고민이 있다거나, 씹는 즐거움이나 음식을 씹을 때 좀 더 단단하게 잘 씹고 싶다거나, 그리고 이 풀아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난 당일날 이런 식으로 임시로 된 임시 치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런 경우에도 틀니가 없이 있는 경우에는 그럼 이가 없이 지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단점 같은 것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게 풀아치 임플란트라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 것보다는 임플란트 개수가 작으니 조금 더 경제적일 거고요. 수술 당일날 임시 치아를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좀 더 많이 만족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이드라고 하는 환자분 입안에 딱 맞는 그런 장치물들을 착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붓기도 좀 덜 붓고 수술하는 시간도 짧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한 케이스들을 잠시 들고 와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환자분 이들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밖에 안 남아있고 이러신 분들인데,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5개만 심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구현을 했습니다. 반대편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위아래 전체 다 틀니를 쓰고 계셨는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뼈가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6개 임플란트를, 아래쪽에는 이 뼈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4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체 위아래 치아를 구현을 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5개 임플란트만을 통해서 전체 14개 치아를 다 구현해서 쓰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틀니랑 다르게 꼈다 뺐다 할 수 없이 고정식이기 때문에 씹는 힘도 강하고 환자분의 만족감도 훨씬 더 좋았던 경우로 보입니다. 이제 임플란트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음식물도 잘 씹으시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나 치과 오기 너무 귀찮은데 다 됐으니까 이제 안 와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본인 자연 치아라도 관리가 안 되거나 하게 되면 이가 아프고 흔들리고 피가 나고 그러면서 다시 치과에 오셔서 빼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자연 치아랑 똑같이 이가 흔들리고 빠지고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연 치아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안 좋다, 이상하다고 하면 내원을 해주시면 뭔가 치료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살려서 쓸 수 있는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신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하고 치과에 내원을 하시면 사실상 그때는 뽑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거의 한 80~9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다 끝나고 내가 아무리 불편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2~3개월마다 해가지고 치과에 오셔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건강검진도 받듯이 치과도 구강검진을 받아가면서 문제가 조금 뭔가 안 좋을 때 치료를 하게 되면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